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미국 정부가 2025년 예산안에서 가상자산 채굴세 부과안을 발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행법은 브로커, 현행거래에 국한돼 가상자산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2024년 2월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이 전년 동기 대비 0.7%포인트 상승한 68.7%로 밝혀졌습니다. 실업률도 지난해 2월보다 0.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 산업의 위기 대응 능력 제고와 지배구조 내부 통제 개선에 초점을 두고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추진합니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부는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 간행과 내부 통제 혁신 방안들의 안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선규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볼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십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소통 참여 가능하시고요. 24시간 열어두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전문가님과 24시간 소통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QR코드는 방송 중에만 방송 화면 통해서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에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테마 리포트 증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4가지 테마에 대해서 1분기 전망들과 함께 앞으로는 어떤 흐름들 보여줄지도 담아져 있고요. 저희가 매일 오전 8시는 공개 방송 역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초록밴드 통해서 공개 방송까지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록밴드에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증시부터 다시 한번 브리핑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시황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요. 오늘 양대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을 해줬습니다. 양대지수 모두 1%대 상승을 보였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코스닥이 낙폭을 키워주면서 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좀 상승세를 유지를 해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코스닥이 다시금 좀 낙폭이 커진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는 어제 이제 CPI 지수 발표를 이후로 해서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보여줬었고 우리 증시도 상승 탄력을 이어받았습니다만은 이제 전반적인 반도체주들이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던 것에 비해서 오후장 들어가면서 그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들이 잡히고 있고요. 다만 이제 HLB 그룹주들이라든지 알테오젠 같은 항암 쪽 섹터가 눈에 띄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ABL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까지도 항암제, ADC 쪽 섹터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24%대까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두산 그룹주들의 강세에 힘입어서 오늘 또 상승 탄력 이어받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두산의 회장이 자사주를 매입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두산 역시나 오늘도 10%대 상승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오후장 시황 전략은 저희가 초록밴드 통해서 추가적으로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초록밴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와 함께 국내 시황 짚어봤고요. 미국 시황과 중국 시황은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CPI 지수 발표는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 이어갔거든요. 자세한 시황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부터 중국 증시하고 미국 증시 시황 한번 봅니다. 자, 먼저 부양책 빨리 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나왔죠. 네. 중국 지금 계속해가지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H지수 지금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다. 지금 부양책 들어갈 것이라는 발표가 나면서 홍콩의 항생 H지수도 같이 올라가고 있죠. 그다음에 미국 지금 현재 CPI가 올라도 상승하고 있는 그런 미국 증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죠. 중국장 시황 보면 현재 저항대에 지금 상하이, 전전 양쪽으로 같이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묶여 있는 모습 나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더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약간 혼조세를 보여서 지금 상하이는 오히려 조금 떨어졌고 전전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 이 저항대를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콩 지수 아주 강력하게 올라갔죠. 저가 매수세 강하게 올라갔고 여기서 이제 그다음 이제 상당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지금까지 봤을 때는 크게 부양책 없이 끝난 양회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앞으로 조금 더 경기 부양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건지수 여기 마무리로 보면은 여기 지금 상승은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것 때문에도 지금 생각보다 우리 반도체 그리고 미국 반도체가 생각보다 강하게 가지 못한다.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나라는 또 다르다는 거죠. 자, 일단 미국 증시 봅니다. 미국 증시 지금 현재 다 올라갔어요. 러셀 2000은 빼곤 다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다우가 올라갔는데 여기에 이 저항대를 여기를 지금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 움직이고 있고 역시 나스닥 박스권, S&P도 역시 박스권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움직이는 가운데 쉽지 않은 자리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도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재미있는 거. 자, 여기 얼굴 있죠? 이렇게 올라가고 팔은 또 이렇게 떨어지고 자, 완전히 휘청휘청하고 있죠. 이렇게 움직이는 춤추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찌됐든 다시금 올라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미국장 보면은 여기도 역시 오늘 수요일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장전, 달러트리, 그 다음에 다른 거는 그렇게 지금 올라가는 게 지금 볼만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볼만한 것이 렌나르. 자, 이게 이제 주택 건설 관련 종목. 자, 우리의 워런 버핏이 아주 많이 사신 종목이죠. 요거 있고, 그 다음에 발코 에너지 요거도 있고, 그 다음엔 특별히 지금 볼 만한 건 없습니다. 이제는 거의 실적 시즌은 끝나가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국장 마지막으로 수요일이니까 역시 볼 만한 건 없지만 여기에 달러트리가 있고요. 아르코를 좀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얘네들도 끝나고 나면은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렌나를 좀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CPI 지수 발표에 대한 해석부터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들의 흐름도 짚어봤고요. 실적 시즌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도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브리핑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매일 오전 8시 공개 방송 통해서 함께 브리핑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1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 알려주기 시간인데요. 오늘 장에서 중요한 헤드라인에 대한 브리핑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방법처럼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채팅창 통해서 이슈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4시간 함께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도 이슈 브리핑 발빠르게 들어보실 수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중요한 헤드라인 뉴스들 살펴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 중요한 이슈들, 어떤 이슈들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중요한 헤드라인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이폰 삼성 유리기판 연합군이 떴다. 자, 유리기판. 자, 삼성 유리기판 최근 들어가지고 이번에 새로운 테마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중국을 못 이긴다. LG화학 지금 2차 전지 관련 이야기 중국과 싸우는 거.
요거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탈원전 때문에 전기값 올라간다. 한전 이야기고요. 네 번째, 내 주식만 날라가네. 여러분 아주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얘기 또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뉴스. 자, 첫 번째 뉴스. 자, 삼성 유리기판 아주 서울경제가 제대로 잡아줬어요. 이런 뉴스 아주 제대로 잡았습니다. SKC, 인텔, 이비덴도 역시 이렇게 해서 유리기판에 대해 가지고 지금 들어가고 있고 이 테마가 지금 최근 들어 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일단은 괜찮다고 해놨는데 천천히 올라가길 바라는데 얘들이 그 성격을 못 참고 하루 만에 20%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 뭐 YC캠이라든가 뭐 유니테스트 같은 그런 종목들 아무튼 좀 그랬는데 중요한 거 여기에 나온 것들 자 여기에 있는 유리기판 연합군들 이렇게 나오는 것이 공동연구를 개발하에 들어갔다. 자 유리기판 지금까지는 뭘 했느냐 실리콘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든가 PCB로 해가지고 들어가던 그런 전자계열사들이 하던 그런 기본적인 기존의 그런 기판에서 이제는 유리기판으로 즉 글래스 파이버 아니면 글래스 기반의 상용화를 앞으로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뜰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현재 반도체 업계에서는 패키징 이 부분이 최대 업계로 떠오르면서 칩 미세화 그다음에 패키징 소재 소재 그래서 늘 말씀드렸죠. 소부장 중에 소재가 중요해질 것이다. 그래서 소재에 관련된 테마가 분명히 뜰 것이다 라고 저는 이미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아침에 8시에 나오는 그 무료 방송에서 항상 이런 걸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자,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등 계열사들과 유리기판 공동 R&D에 착수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거 가지고서 보시면 제가 볼 때 솔직히 잠깐 올라갔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그룹선 따로 있어요. 네, 그거 알고 싶으신 분들은 초록밴드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두 번째, 자, 한국경제. 단독인데 중국을 못 이긴다. LG화학 결국은 눈물의 철수. 자, 공장을 문 닫는다. 당연하죠. 자, 중국이 지금 LFP만 밀고 있으니까 우리는 죽어도 별로 좋지도 않은 LFP 그래도 밀어가지고 LFP만 민다. 이렇게 가는 바람에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생각보다 지금 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스틸렌 모노머 공장 가동을 이달 말 중단한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유화 제품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였는데 요거 말고도 이제 여기에 나온 것들 이 에틸렌 옥사이드나 에틸렌 글리콜 같은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이 이제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서는 밀리고 있기 때문에 LG화학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화학이에요. 화학. 지금은 왜냐 LG에너지 솔루션이 일단 분사했기 때문에 사실은 LG화학이 이제 화학 특히 정유 쪽으로 해가지고서 가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기기도 힘들었다. 그리고 LFP 배터리가 여기도 지금 같이 묶여 있게 됐는데 여기서 그 제가 봐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이제 중국의 유화가 지금 뭐냐 하면은 석유화학이죠. 이 유화가 지금 현재 이제는 경기 침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중국 내에서 팔리려고 했던 이런 유화 회사들 그다음에 LFP 배터리 관련돼 있는 요 다른 화학 물질들이 또 있어요. 유화 제품. 요것들을 이제 더 이상은 이제는 중국에서 외국은 나가라. 외국 기업들은 나가라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다. 즉 그래서 앞으로 향후 2, 3년 안에 어떻게 되느냐? 자, 중국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외에 다른 외국 기업들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 경제권이 둘로 쪼개지는데 지금 여기는 당분간은 조금 더 떨어질 그럴 확률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좀 영향을 받는 게 어떻게 되느냐? 우선 자, 우리의 엔터 그다음에 화장품 지금 잠깐 올라가고 있죠. 바닥을 잡았지만 여기에서 지금 올라가기 쉽지 않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그다음에 역시 게임주. 자, 최근 들어가지고 이 세 개 특징이 뭐냐? 자, 지금 여기에 중요한 거 엔터, 화장품, 그다음에 아까 게임이었죠. 이 세 개가 최근 들어가지고서 어느 정도 다시금 반등이 들어오고 즉 저가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 동남아 시장이죠. 중국을 놓고 지금 현재 동남아 시장을 지금 노리고서 여기서부터 다시금 이제 이 전체적인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 세 종목의 특징인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여기를 다시 이제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 제품들이 똑같은 것들이 일로 들어가죠. 엔터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드라마 베낀 것들이 또 동남아 들어가고 화장품도 자기들이 만드는 것들이 이제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게임도 어떻게 됐냐? 게임은 이미 자기들끼리 판호는 중국에서 만든 판호만 가지고서 또 동남아에다 수출을 하고 있는 이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단순히 유화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엔터나 화장품, 그다음에 게임에도 역시 갈 수가 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종목들이 그러면은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이 저가 매수세가 잠깐 반짝하다 말 것이냐 아니면은 그대로 떨어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세 번째, 탈원전 때문에 전기료 올린다. 이거 한전 얘기입니다. 한전. 자, 그래서 반도체를 먹고 사는 두 나라의 기업 속탄에 지금 여기에 우리나라 말고 대만 얘기도 있어요. 한국과 대만 두 군데 다 지금 여기에 걸려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해서 대만 정부가 현재 전기요금을 또 인상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기업들도 발등이 떨어졌다. 지금 이미 한전도 50조 이상의 그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가지고선 여러 가지 움직임을 벌이고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 가운데 하늘이 도우셔서 지금 어떻게 됐냐? 천연가스가 완전 바닥이죠. 완전 바닥으로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천연가스 가격 때문에 그나마 한전이 그동안의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 적자가 줄어든다.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 한국하고 한전하고 가스공사 주식이 올라갔던 가장 큰 이유가 천연가스가 떨어져 준 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보인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까지도 그렇게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0조 원이 넘는 눈덩이 적자에 한전이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앞으로 전기 요금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 중요한 거, 이게 우리 일반인들이 쓰는 거지만 아직도 산업전기는 여전히 싸다는 거죠. 산업전기는 엄청나게 싸요, 상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전기 부문에서 얼마나 가격을 더 올릴지는 이제 기업들의 그야말로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전력의 80% 이상은 산업전기로 사용이 되고 그래서 대기업들이 특히 대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제 지불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기업 부담이 좀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반도체 종목들 즉 그동안 나왔던 파운드리 그다음에 IDM. 자, IDM 뭐냐? 자, 이거는 팹리스 파운드리 두 개 다 하는 애들 IDM이라 그러죠. 요거 다 하는 업체들은 정부 조금 걸릴 수 있다. 여기에 걸리는 업체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전 있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DB 하이텍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종목들이 여기에는 조금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요것도 있고, 그 이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있죠. 여기에서 올라가는 종목. 올라가는 종목은 제가 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시에 들어오시면 돼요. 자, 다음 마지막으로 머니투데이. 자, 내 주식만 안 올라. 정말 공감하시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 업종에다 과감한 투자를 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18조 원 가까운 신용이 나왔다. 신용 물량을 해가지고서는 즉 증권회사에다 이제 여러분들이 돈 빌려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서는 대규모로 이제 레버리지를 썼다는 얘기죠. 레버리지. 자, 레버리지 쓰셨는데 이 레버리지를 가지고서 어떤 걸 했냐? 다 반도체 들어가셨어요. 반도체. 그 다음에 소부장. 여기 소부장. 여기로 들어가셨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한 군데만 들어가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말고도 디스플레이, DSP, 디스플레이도 들어가줘야 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조금 들어가야 되고 2차 전지. 물론 아직까지는 지금 올라가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2차 전지도 조금씩은 꼭석 가려서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올라가는 게 반도체 이런 쪽으로만 올라가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일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데 자,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포트는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더 버티느냐 아니면은 갈아타느냐 이거에 대한 요것만 남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18조 원 이상의 신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들어갔는데 버틸 것인지 갈아탈 것인지는 일단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종목을 정하고 그러고 들어가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언을 알고 싶으시다면은 항상 초록밴드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 눈여겨봐야 될 헤드라인 4가지를 선정해서 브리핑과 함께 인사이트를 녹여주셨고요. 전문가님께 바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주신 것처럼 엔터주들과 화장품주들 그리고 게임주들까지도 오랜 기간 쉬어갔던 거에 비해서 최근 흐름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이 3가지 섹터 중에서도 전문가님께서 조금 더 유망하게 보고 계시는 섹터는 어느 쪽일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3개 중에서 가장 유망한 거는 우선 엔터주가 첫 번째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넷플릭스가 이제 돌아갔기 때문에 가장 이게 단순하게 중국이나 이런 데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를 글로벌로 상대를 할 수 있다는 게 첫째 장점. 두 번째는 뭐냐? 선 제작이 가능하다는 거. 자, 지금까지 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방송에서는 보통 드라마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그날 해가지고서는 사람들 주고 그리고 쪽대본 만들고 가던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더 탄탄하게 스토리가 만들어진 그 드라마들을 시즌으로 쪼개가지고 가는 일단 미국식으로 가는 방식이 조금씩 대세가 되어가고 있고 거기다가 넷플릭스 같은 데는 제작비를 일체를 다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은 먼저 여기서 실험적인 그러면서도 굉장히 재밌는 작품들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그래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 우선은 이 영화라든가 미디어 쪽에서 먼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아이돌도 역시 거기에 맞춰서 K-팝이라든가 이쪽 분야가 따라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세 가지 섹터 중에서는 엔터 쪽으로 우리가 전략을 한번 세워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원정 관련된 섹터들에 대한 종목 궁금하신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이미 내가 반도체에 크게 투자를 했는데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이렇게 좀 꼬인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팁들도 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전문가님의 조언까지도 들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무엇이든 물어보기 시간에서는 저희가 섹터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배워볼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자, 오늘의 섹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수요일이니까 국내. 그중에서도 반도체 전공정. 자, 반도체 전공정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이전에 반도체 8대 공정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 뭐 지금 전공정, 후공정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제대로 해보도록 하죠. 자, 이게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 자, 무슨 이야기인가? 자,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웨이퍼에서 회로를 만드는 과정을 일단은 전공정이라 그럽니다. 보통 이제 앞단이라 그러죠. 앞단, 프론트엔드라 그럽니다. 프론트엔드. 자, 보통 우리나라 말로는 앞단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웨이퍼를 만드는 것부터 해서 그 다음에 회로를 만드는 과정까지였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분야를 완전히 석권하고 있을 당시에는 8대 공정이라는 말을 썼어요. 8대 공정.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나오는 자 웨이퍼 산화 노광 식과 그 다음에 여기에다 뒤에 증착과 그 다음 증착 EDM 그리고 나서 테스트 패키징 이런 식으로 이제 8대 공정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SK 하이닉스가 HBM을 만들고 나면서 이제 치고 올라왔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전공 프론트엔드하고 리어엔드 즉 전 앞단 뒷단 즉 전후단 전공정 후공정에 자, 이런 개념으로 잡아가지고서 프론트엔드하고 리어엔드의 개념으로 잡아가지고서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말장난이에요. 사실은 말장난인데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됐냐. 요 HBM하고 AI가 뜨게 되면서부터 8대 공정에서 이런 식으로 전공정, 후공정 쪽으로 조금 넘어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요거를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전공 두 번째. 자, 전공정 개념은 일단 테스트 전까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선은 공정을 가지고서는 기본적인 반도체 만드는 것 전체를 다 일단 커버를 한다. 자, 그래서 보통 8대 공정, 삼성의 8대 공정에서는 요 밑에 있는 것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4개가만 나오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SK 하이닉스가 얘기하고 있는 전공정, 즉 프론트엔드, 리어엔드의 개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웨이퍼 빼고 그 뒤로부터 해가지고서는 이제 산화노광, 식각, 증착, 그 다음에 EDM까지 해가지고 5개를 보통 5개 정도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테스트 전까지 자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반도체가 잘 작동을 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그 단계까지 해가지고서 그 단계 전까지의 전체 공정을 일단은 전공정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웨이퍼는 따로 몰라요. 보통 이 경우는 웨이퍼는 제작을 따로 봅니다. 자, 그래서 실리콘을 추출해 난 다음에 요거를 아주 잘 빠르게 확 구워내느냐 아니면 살살살살 해가지고서 오랫동안 오븐에다 넣고서 구워내느냐 아무튼 요 차이인데 아무튼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기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장비들이 소모가 되고 그래서 웨이퍼 관련 종목이라든가 이런 전공정이 따로따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먼저 기억을 해 두셔야 여러분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종목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이거를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엄한 종목을 사가지고서는 거기에서 이제 아주 가지도 않는 종목을 몇 달 동안 횡보하는 즉 계속 이렇게 몇 달 동안 쭉 횡보하는 이런 종목만 골라가시든가 아니면은 잠깐 올라가다 이렇게 밑으로 꺾어지는 이런 날아가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들고 가시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를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요거 지울게요.
세 번째, 자 앞단에 웨이퍼, 그 다음에 산화 노광식과 요게 일단 기본이다. 요게 8대 공정 기본이에요. 8대 공정 기반. 삼성에서 얘기하는 8대 공정 기반인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웨이퍼를 떼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뭐가 붙냐? 증착이 붙고요. 그 다음에 EDM, 자 배선이 붙죠. 배선 작업이 붙어요. EDM이라고 부르는데 요 두 가지가 더 붙어서 보통 전공정이 보통 삼성은 이렇게 해서 앞에 4개를 가지고 잡지만은 SK 하이닉스는 5개를 잡아준다. 요거를 차이가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자 뒷단으로 들어갔을 때, 자 네 번째 뒷단으로 갔을 때, 자 그래서 여기에 소자와 배선 공정, 즉 증착하고 배선 공정이 소자가 바로 뭐냐면 증착이에요. 요게 증착. 그리고 나서 배선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자료들을 봤을 때는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제가 좀 빨리 간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자, 산화하고 노광 장비 식각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만 신경을 써. 노광 장비. 얘만 신경을 쓰거든요. 자, 근데 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공정별로 들어가는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 소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소재. 장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웨이퍼 만들 때 들어가는 그 소재.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산화시킬 때 또 들어가는 부가물. 그 다음에 또 노광 장비할 때 여기에 또 들어가는 진공 펌프. 진공 펌프 없으면은 노광이 안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히 7나노 미만의 그 공정에서부터는요. 진공 펌프가 없으면은 절대 제대로 된 그 수율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식각 에칭이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리소그래픽을 즉 노광으로 해가지고서는 회로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을 이제 그야말로 이제 녹이는 거죠. 에칭이라는 게 한마디로 녹여가지고서는 이제 회로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을 딱 태워가지고서는 그렇게 딱 남겨놓는 작업을 하는 것까지 여기까지를 일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 그 상태에서 에칭이 끝나고 나면 요것들이 이제 완전히 증착을 시켜가지고서는 그 복잡한 이런 회로도들을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이제 완전히 딱 확정을 시키고 여기다가 배선을 넣는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산화라든가 노광 같은데 이점에 식각 이쪽에서 보통 전구체라고 프리커서라 그러죠. 프리커서가 들어갑니다. 자, 전구체들이 또 들어가고 그래서 이 전구체 관련주라는 게 결국은 전공정에 보통 다 들어가는 그런 종목들이라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섹터 이슈를 보시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광 장비만 생각을 해요. 이게 아스모르의 폐예요. 아스모르의 폐. ASML의 폐인데 얘가 그냥 해가지고서는 노광 장비가 최대한의 2나노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노광 장비가 좋으면은 모든 게 다 정말로 엄청나게 좋은 그런 실력이다 아니면 고성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자, 어느 정도 좋은 것은 많지만 지금 현재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4나노로 4나노 공정으로 가고 있죠. 왜? 2나노 공정에 지금 너무 많이 물량이 묶여 있어서 병목 현상이 걸렸거든요. 병목이 걸렸어요. 자, TSMC도 그렇지만 삼성전자 역시도 여기에서 2나노 공정에는 병목이 걸려 있어서 에스몰에다가 얘기해가지고서 어떻게든 노광 장비를 더 많이 들이려고 전 세계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경쟁을 하고 있죠. 경쟁. 자, 이 좋은 장비를 최대한 많이 가져오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ASML이 중소기업이요. 얘가 동네 그 제작소 수준의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대규모의 양을 만들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 이 전 세계에 있는 그 반도체 전문 회사들 CEO들 우리의 이재용 회장님까지도 네덜란드까지 뛰어가가지고서는 야, 이 장비 언제 되느냐 하고서 독촉을 하는 일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노광 장비 만든 회사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이외에도 또 어떤 게 들어가냐? 자, 다음 두 번째 얘기. 각 공정별로 해서 필요한 장비들. 각 공정별로 엄청나게 필요한 장비가 많아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가스 넣는 가스, 희귀가스, 뭐 크립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제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 우크라이나 같은 데서 만들어지고 러시아에서 만들어지죠. 제재 들어가고 나서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반도체 업체들 난리가 났고 그다음 또 어떤 게 있느냐? 식각 그다음에 전구체. 아까 말씀드렸던 전구체가 여기 또 이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 노광 장비 하는데 노광 장비에는 반드시 진공 펌프 필수. 진공 펌프가 필수. 이거 없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또 여기에 또 이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애칭 그냥 되나?
자, 요 식각을 할 때 필요한 식각용 그 산화물 있죠? 산화물. 그 다음에 산화물 있으면 그냥 하면 안 되죠? 요거 중화는 중화제. 이것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만드는 회사들이 어떤 회사인지를 정확히 알아가지고서는 들어가는 장비라든가 그 다음에 소재들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된다.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다른 문제 세 번째. 필수 소재는 왜 하필 또 일자가 이렇게 많으냐. 일본에서 가려온 게 더럽게 많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이거. 네. 그래가지고서는 지금 반도체 만드는 것 중에서 삼전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뭐냐 둘 다 이 두 개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8층, 12층에서 메모리 증착이죠. 메모리 증착할 때 쓰는 자 필름 하고 수지 둘 다 일제입니다. 이거. 예. 이거 전에는 얘기 안 했지만 이것도 일본제, 이것도 일본제. 자 필름은 삼성전자가 쓰고 여기에는 거기에 붙이는 수지, 증착 수지는 요거는 SK 하이닉스가 쓰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어느 게 더 열을 더 잘 받고 휘어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있었다고 제가 아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필수 소재들이 또 하필이면은 일본제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일본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원천 기술은 원천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한 생산은 일본이 많이 하죠.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제를 갖다 쓰는 게 되게 많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네 번째. 자, 2나노로 갔다. 2나노로 해서 이제 HBM3, 자, 3, 그 다음에 3E, 그 다음에 4까지 해가지고서는 4세대, 5세대, 6세대 이런 메모리로 가는 거. 그뿐만 아니라 AI 칩, 그 다음에 뉴로모픽. 자, 요것도 이제 하나의 섹터가 되죠. 자, AI 반도체 할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요거까지 봤을 때 더욱더 많은 더 첨단 장비가 세대가 올라갈수록 더 많은 장비가 들어가고 더 고성능의 장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반도체 전 공정이다. 요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보죠. 비교적 신규주지만 상당히 잘 올라가고 있는 HPSP. 자, 최근 대장주라고 불리죠. 소부장. 이렇게 올라갔어요. 아주 재밌죠? 하나, 둘, 셋, 넷. 아주 파동을 주고 올라가는 전형적인 파동 이론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데 끝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좀 위험하기도 하죠. 자, 여기하고 처음에 상장했을 때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여기에 잡혀 있었고 이미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들어올린 사람들이 있었겠죠. 자, 그리고 쭉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거래량들이 작년부터도 이미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양이라 그러면 HPSP는 앞으로도 지금 상당히 조금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금 한 번 정도는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거 궁금한 것이 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초록밴드.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반도체 전 공장 관련된 섹터 배워봤고요. HPSP 관련된 차트 분석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저희 섹터에 대한 지나간 이야기들까지도 초록밴드 통해서 다시 한번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놓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초록밴드 통해서 추가적인 섹터 강의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교시로 넘어가 볼 텐데요. 2교시 시간에서는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도 알려드리고 오늘 장에서 강세 테마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2교시 시작하기 전에 그간의 수익률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오늘의 히든 수익률들부터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의 수익률 탑5 종목들입니다. 1월 3일 공략했던 KLAC, 미국 주식이죠. 반도체 관련된 종목인데요. 30%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YIK 역시나 반도체 관련 종목이고요. 34%대 수익률 만들고 있습니다. 2월 14일에 공략했던 덕산테크피아, 디스플레이 관련주로서 상한가를 포착했던 종목이고요. 64%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월 31일 공략했던 GST가 2위에 링크를 했는데요. 79%, 80% 가까운 수익률을 만들어내면서 2위로 올라왔습니다. 1월 9일 공략했던 엔캠은 8만 원대에서 38만 원까지 수익 실현을 하면서 307%의 수익 실현을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매일 한 가지 종목씩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들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화면으로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테마에 대한 분석과 함께 여러분들께 종목을 제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테마 분석부터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테마들은 어떤 테마일지 바로 한번 알아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주 정확히 오늘의 테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정말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오늘 주는 그야말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해가지고서는 그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국내 재료만 가지고 국내 재료로 상승한 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금 자리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재료, 즉 AI 반도체, 그 다음에 이런 유리기판, 그 다음에 또 2차 전지에 관련돼 있는 새로운 전고체 관련된 소식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강하게 땡겨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반도체 올라왔고 2차 전지는 좀 빠졌습니다. 그 대신에 원전 관련 종목들은 올라오고 전기 관련된 이슈 때문에 올라왔죠. 그다음 로봇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잘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택배 운송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이제 앞으로 그 여러 그 택배라든가 아니면은 온라인 상거래 이쪽에 더욱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보고 있고 게임주 지금 또 역시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은 자 여기에서 지주사, 그 다음에 보험사, 그리고 증권사 다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AACR 때문에 자 종양 관련된 부분 역시 또 올라가고 있고 임상 관련 종목들 올라가고 있죠. 자 임상까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은 오늘 필롭틱스, 그 다음에 시노펙스, 그 다음에 가온전선 이렇게 세 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테마주 첫 번째 필롭틱스. 자 삼성 유리기판 관련 수혜주. 자 유리기판 테마 오늘 분명히 나온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그리고 지금 이것 때문에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로 해서 급등을 했는데 최고점 23%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기존에 여기 같은 필롭틱스는 그동안에 상당히 그 어느 정도 소부장으로서도 꽤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금 떨어졌는데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여기서 다시 거래가 몰리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맞춰가지고서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상당히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가 오늘은 갭 상승까지 지금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는 반도체에서는 자 장비하고 그동안 반도체에서 그동안 갔던 게 뭐였죠? 자 바로 장비가 많이 갔었어요. 지금까지는 장비 위주로 갔었는데 앞으로는 뭐로 가느냐? 이것이 소재로 옮겨갈 거다. 요거를 지금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관련된 종목들을 앞으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8시에 나오는 무료 방송이라든가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두 번째 시노펙스고요. 자, 키메스. 자, 우리나라에서 하는 가장 큰 자, 메디칼 박람회. 자, 의료 박람회죠. 저도 여기 의료기기 박람회예요. 정확히 얘기해서 의료기기 박람회인데 제가 여기 몇 번 나갔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그리고 그 해외 외국계 회사들까지 다 들어오는데 자, 여기서 이동형 혈액 투석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게 뭐냐? 자, 신장 투석하시는 분. 우리나라에 의외로 많아요. 투석이. 이 투석도 생각보다 그 고정된 종목, 고정된 그 환자들, 고객이라 하면 참 민망하고 고정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질병 중 하나가 바로 자, 당뇨가 있고요. 고혈압. 그럼 여기에 붙으면 반드시 뭐가 오느냐? 나중에는 신장이 망가져서 신장 투석까지 해가지고선 여기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항상 투석을 하려고 그러면 이틀에 한 번 혹은 3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서는 투석기가 있는 병원에 들러야만 했죠. 병원에서 그것도 엄청나게 장시간을 들여가지고 했어야 됐는데 여기에서 이번에 키메스에서 이번에 시노펙스는 혈액투석기, 이동형 혈액투석기를 만들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것이 나중에 정책까지 연결이 될 경우 자 이게 정책으로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지방이라든가 각종 오지에 있는 분들한테도 이제 이동 진료하는 그런 곳 혹은 보건소가 이거를 보유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투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이 공개가 되면서 급등이 된 거죠. 따라서 최고점 14.95% 올라갔고 최근 들어가지고서 작년 12월부터 해가지고서 지금 들어왔는데 상당히 많은 그 거래가 들어왔고 자 보시면 여기서 자 며칠 한 2달 정도를 이렇게 아주 횡보하다가 다시금 위로 이렇게 튀어오른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보면은 가온전선이에요. 가온전선 요거는 지금 뭐냐 전력 설비 그동안 뭐 재룡전기라든가 뭐 HD 현대 그동안 이제 설비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 뭐 아니면은 뭐 여기에 더 재룡전기 뭐 이런 것들이 쭉쭉 나갔었죠. 이런 것들이 갑자기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여기에서 전선으로 넘어갔다. 전선으로 넘어가다 보니 어떻게 되냐, LS 일렉트릭부터 해가지고서 물론 이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도 있지만은 자 그다음 LS 전선 아시아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관련된 것들이 이제 같이 뜨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전선 관련주가 앞으로 이제 또 다시 수혜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급등을 하게 되어서 최고점 13.6%까지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전선주로 왜 주목을 해야 되느냐? 전선이란 것도 소모품이라서 5년 단위로 보통은 이제 유지 보수해줘야 됩니다. 갈아줘야 되죠. 그래서 전력선 같은 것들이 앞으로도 이제 요걸 해줘야 되고 그다음 플러스 신재생 에너지를 위한 그 전용 그리드 라인, 전용 그리드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또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 전선주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11월 달에 올라갔다가 한번 파동을 이렇게 큰 파동을 주고서 한 번 더 쭉 이렇게 올라가는 상당히 아름다운 그리고 정석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가운데 여기에 2월부터 해가지고서는 여기에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리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테마들 짚어봤고요. 관련된 종목들 흐름까지도 체크를 해봤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반도체와 원전, 로봇주들 그리고 택배 운송과 게임, 금융, 제약바이오주들까지도 다양한 종목들 순환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여러 가지 좀 섹터들이 골고루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도 좀 우리가 오후장에서 좀 더 지켜보자라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일단 오후장까지 갈 만한 건 역시 누가 보더라도 일단 반도체 특히 이제 그 유리판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봐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 아직까지는 그래도 소재 관련된 종목들을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요. 최근 들어가지고 원전하고 그다음에 전력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쪽 섹터를 중심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후장에서는 소재 관련된 종목들과 원전 그리고 전력 관련된 종목들 조금 더 깊이 있게 지켜볼 예정이고요. 관련된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섹터에 대한 분석과 함께 유망한 종목들도 함께 발굴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부터 들어볼까요? 자, 오늘의 히든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별이 4개. 자, 별이 4개 그러면은 뭐냐? 4글자. 자, 반도체 냉각 장비 관련주. 여기서 또 장비 관련주로 제가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반도체 장비. 자, 소부장 중에서 아직까지는 장비가 그래도 여력은 좀 있다. 하지만 좀 더 가기 좋은 거는 뭐다?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네. 자, 그래서 냉각 장비 관련주. 그 다음에 액침 냉각 기술이라는 것을 삼성전자 AI 반도체에 활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주목받고 있다. 즉 삼성전자가 가고 있는 뉴로모픽 반도체, 즉 AI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관련 종목으로도 지금 엮여 있는 즉 복합 테마다. 반도체 장비면서 그 다음에 뉴로모픽 해가지고 복합 테마다. 복합 테마. 자,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고 다음으로 세 번째. 이번에 우리 황 사장님 젠슨 황이 또 이제 19일에 엔비디아가 또 거기에 대해서 이 외부에 가전 관련해 가지고서는 이제 박람회에 나가면 연설할 건데 엔비디아도 현재 여기에 대한 액침 냉각에 대한 그 기술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동안에 했던 거, 즉 공냉식, 즉 그동안 해가지고서 에어컨으로 해서 찬바람을 넣거나 아니면은 팬을 돌려가지고서 하는 그런 걸로는 도저히 이제는 이런 반도체를 이제 더 이상 냉각하는데 한계가 왔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행식이나 액침, 즉 액체에 냉각액을 넣어가지고 돌리는 그런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엔비디아도 스스로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러려고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또 이 종목이 주목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오늘의 차트,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보면은 예전에 자 2021년 7월 달에 한번 크게 일단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여기 보면은 이번에 2분기, 작년 2분기 이때부터 해가지고서 크게 올라갔었죠. 이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가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요 장비 분야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한번 이렇게 크게 두 번 튀어 올랐던 것이 있다면은 여기에서 한 번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에서 궁금한 것이 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반도체 냉각 장비 관련된 종목이고요. 엔비디아 이슈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차트 분석과 함께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도 전략 같이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오늘의 히든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초록밴드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 전문가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1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4가지 섹터들에 대한 분석 자료집을 준비를 해주셨고요. 이렇게 에너지와 자동차 전기 테마 그리고 반도체 AI 플랫폼 테마에 대한 테마 리포트들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각각의 섹터별로 유망한 종목들까지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자료집도 받아가시고 또 매일 오전 8시에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공개 방송까지도 참여하셔서 궁금하신 점들 자유롭게 대화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오늘 방송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의 물어보기 시간에서는 반도체 전공정 섹터 알아봤고요. HPSP 차트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반도체와 원전, 로봇과 택배, 운송, 게임, 금융, 제약 바이오들 골고루 좀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희는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반도체 냉각 장비 관련된 종목이고요. 엔비디아의 이슈와도 밀접해 있는 종목입니다. 자세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들은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